위클리 클로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식시장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난 한 주는 잘 보내셨어요? 네, 너무 더워서. 네, 더웠죠. 네. 네, 저도 이상하게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운이 빠졌지만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상승했던 업종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상승하는 업종을 크게 세 개로 보자면 일단 카카오뱅크는 좀 제외를 일단 하고 대북주하고 메타버스 그리고 DDR5 관련주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북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부터 이슈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에는 뭐 연락선이 됐다 그러다가 오후엔 또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로이터 통신에서는 뭐 남북 정상회담 열린다. 근데 또 청와대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연락선이 이제 복원이 됐다는 소식과 함께 한미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남북 협력에 대한 논의 소식을 이제 전하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보였고, 사실 기존에는 약간 뭐 아난티라던가 DITI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뭐 인디에프라던가 아니면 특히 식량 관련주인 경동조비 이런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좀 보였다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승 업종으로 대북주와 메타버스, DDR5 관련된 업종들을 짚어주셨는데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또 있었잖아요. 네. 아까 그 메타버스랑 DDR5에 대해서 아직 다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이제 따상상을 하고 나서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선언이 굉장히 투심을 좋게 만들어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주식도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 없는 거고 최근에 많이 오른 만큼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주도 뭐 맥스트라던가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제 좀 갑작스럽게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꼽으라면은 뭐 심텍이라던가 뭐 아비코전자 같은 종목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사실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좀 전에 했죠.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그때쯤에 했었는데, 그때 이런 DDR5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했죠. 이번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뭐 그런 순서는 모바일 다음에 PC 그 다음에 뭐 서버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 건데, 유독 갑자기 어제 뭐 심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TLB라던가 아비코전자, 코리아 서키트 같은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 모습은 오늘 SK하이닉스는 1.7%대로 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심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5.9%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TLB도 마찬가지로 오늘 4.3% 상승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겠고, SK하이닉스도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을 건 알겠는데 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못 가냐라고 하면은, 최근에 좀 환율이 안정화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서는 좀 좋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추가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반대로 하락한 업종들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크래프톤 관련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철강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특히 게임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이 8대1이 채 안 되면서 뭐 다른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새로 코스닥에 신규 종목하는 그 회사보다도 증거금이 안 몰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련주로 분류되는 뭐 TS 인베스트먼트라던가 이런 회사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두 번째로는 철강 관련주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호재가 됐었던 부분은 물론 이런 실적이 좋아지면서 철강주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동안에 이런 랠리가 포스코를 필두로 이제 현대제철까지 좋은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쉬어가는 국면에서 지난주에 상승을 하게끔 만들어줬던 요인은 중국에서 철강에 대한 감산, 자국 감산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철강주들의 수혜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난주는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거의 이틀 동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음봉이 이제 월요일쯤이 되겠고, 이때도 1.8%, 그 다음 날은 5.3% 급락하면서 이번 주만 포스코가 한 7%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반대로 이제 현대제철도 보게 되면은 차트가 뭐 거의 똑같다라고 보일 만큼 현대제철도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철강과 관련된 뭐 원자재 가격들의 동향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렇게 좀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정말 이번 주에 좀 핫했습니다. 좀 안 좋은 의미로 핫하긴 했었는데 중국 쪽에서 오늘 아침에 OTT에 관련된 사업을 또 규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 주 초에는 텐센트를 이제 겨냥을 하면서 게임주를 완전히 좀 건드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게임을 뭐 주중에는 뭐 1시간까지 할 수 있게 해주고 주말에는 2시간까지만 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히 8월 3일에 펄어비스가 장중에 4.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게 장중 1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루 변동폭이 15%에 달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뭐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도 나오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가 오딘이라는 게임이 아직도 양대시장 게임 마켓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 게임즈가 이렇게 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다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펄어비스는 제가 이번 주 특징주를 좀 잡아왔으니까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하락한 업종들도 좀 봤는데요. 크래프톤과 관련된 업종과 철강 업종, 그리고 게임 업종들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업종별로 좀 짚어봤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눈에 띄었던 특징주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한 종목씩 볼 텐데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었나요? 코스피에서는 아무래도 SK이노베이션을 좀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이게 그저께였죠. 이게 8월 4일에 이제 물론 그 장 전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뭐 개파락을 크게 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는데 1.1%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유독 이런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좀 투심물을 좀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안 좋게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LG화학 쪽에서 조금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좀 날짜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뭐 이때쯤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왜냐면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기존의 주주들한테 혜택이 별로 없는 이런 안 좋은 형태가 이제 회사 분할 형태가 물적 분할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SK이노베이션도 그거랑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LG화학도 결국에는 좋은 모습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줬었고, SK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잠정 실적이 나왔었죠. 매출액이 거의 50% 이상 증가를 했었고,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었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일제히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좀 뺄래야 좀 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제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부분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뭐 50%까지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올라갔을 때 사자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든데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오늘을 좀 보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강보합을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하락하는 종목은 오히려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죠. 그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자금 쏠림 현상에 의한 순환매로 특정 섹터에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그 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은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중장기 측면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지금 위치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펄어비스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왜 특히 여러 게임사 중에서도 가장 크게 하락을 했냐라고 보면은 뭐 이미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판호 발급에 있어가지고 중국하고 가장 그렇죠. 긴밀한 관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게임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었고, 펄어비스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런 판호와 발급된 소식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아까도 크래프톤에 대해서 하락 섹터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게임주들이 투심을 반등이 못 나온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크래프톤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미미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중복 청약이 안 됐는데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이제 거의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오려고 하면은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중에 4.5%까지 상승을 하면서 좀 괜찮아지려나라고 드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또 2%로 좀 밀려서 마감하면서 이런 투심들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게임주에 대해서는 손이 안 나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너무 단기만 보시는 분들 말고 중기, 장기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게임주가 그래도 괜찮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뭐 어차피 중국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이미 많았습니다. 특히나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였고, 면세점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이런 게임주들이 지금은 이번 주에는 좀 타격을 받긴 했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얘기가 나온 게 8월 12일에 실적을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8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되겠죠. 네.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잘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한 주를 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노래로 좀 빗대려고 노래로 아이디어를 좀 따봤는데,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이하이 씨가 부르는 뭐 거기에 누구 없소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의도에서 크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을 때, 진짜 4월 때까지는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항상 좋은 실적을,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요즘에는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업 투자를 크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 시장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 말을 드린 게 포모 현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네. 나만 소외된 듯한 기분?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를 못했어요. 근데 동시호가 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왠지 오늘 37% 갭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간 거잖아요. 그때 갭상승 했을 때 사기만 했더라도 상한가. 네. 근데 뭔가 내 주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수익 났을 것 같은 생각?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비교를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 한마디를 좀 거기 누구 없소로 좀 정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를 돌아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충원 대표에게 다음 주 투자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이 앞서서 제가 다음 주 일정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정을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월요일인 8월 9일에는 HK 이노엔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요. HK 이노엔은 숙주해소 음료인 컨디션으로 유명한 바이오헬스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요일인 10일에는 크래프톤이 코스피 시장에 신규 상장을 하고요. 롯데렌탈 역시도 청약을 시작합니다. 렌터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년 만에 롯데그룹에서 IPO에 나섰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인 수요일인 8월 11일에는 MSCI 분기 리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인 만큼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발표가 미국 증시에서 투자 지표가 이제 나오는데, 미국 고용 보고서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주변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결국은 테이퍼링인 거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이
예전에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 지표가 좋게 안 나오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면은 경제가 좋게 나오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예상치를 하회한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도 미국 증시가 어쨌든 상승을 했었던 이유가 좀 그쪽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혹시나 미국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조 맨친 의원에 따르면은 파월 의장한테 테이퍼링을 좀 촉구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에 대한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은, 그러니까 약간 알고는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막상 그게 닥치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제 먼저 매도를 하는 순간 따라가는, 이런 같이 좀 패닉셀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매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지수 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해도 그건 체감이 더 잘 되는, 약간 굉장히 힘든 시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사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증시는 사물놀이 장세다라고. 사물놀이 장세다. 네, 네.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이런 건데, 그런 얘기죠. 그냥 모니터 끄고 밖에 산책하는 게 돈 버는 일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많이 나올 만큼 지금 좀 그만큼 힘든 시장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두 개만 좀 안 하면 될 것 같다는데, 지난주에도 똑같아요. 지난주 장세랑 지금 장세랑 쉽지 않은 건, 지수는 올랐는데 쉽지 않은 건 똑같다라는 점에서 레버리지랑 추격 매수만 좀 자제를 하면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내가 봐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럼 그때 매수하는 전략 마음 편하게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다음 주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버리지방 추가 매수만 좀 자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탑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차, 현대위아, 현대모비스도 많지만 일단은 대표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급은 좀 좋지가 않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에 매수가 들어올 때는 항상 매수를 했던 거는 아무래도 반도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됐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좀 글로벌적으로 매크로를 먼저 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2차 전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현대차가 지금 8.4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는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은 너무 부담이 없는 수준인 거죠. 사실 차트에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이렇게 줄 긋고 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막연하게 심리선을 보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0일 선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는 200일 전에 산 사람들이 지금 조금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은 손실이 난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붙어서 아니면은 3%, 4% 오를 때 이렇게 따라 붙지 말고, 오히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의 자리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매수가는 사실 그래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한 25만 원,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좀 200일 선을 조금 아래, 하회하는 한 21만 원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들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중기, 장기까지, 아니면 두세 달만 봐도 충분히 상승으로 보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픽으로도 현대차를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2만 5천 원, 목표 주가는 25만 원, 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짚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이충원 대표와 함께 저희와 한 주를 쭉 돌아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